네, 히가시노 게이고 단편 결혼 보고입니다. 하루는 도모미네 집에 대학 친구인 노리코한테서 편지가 옵니다. 자기가 얼마 전에 결혼을 하게 됐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결혼식은 따로 올리지 않았다고 해요. 남편은 같은 회사에 다니는 한 살 연상이라고 하고 나비 수집을 하는 괴상한 취미를 가진 사람이긴 한데 몸 건강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해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도모미는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하는데요. 친구들 중에 유일하게 결혼 안 한 친구가 노리코였는데 그 노리코마저 결혼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숨을 쉬면서 편지를 다 읽고 봉투 속을 들여다보니까 사진 한 장이 들어있어요. 두 남녀가 찍혀 있는데 남자는 소위 말하는 잘생긴 남자는 아닌데 웃는 얼굴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대로 괜찮네 라고 생각한 도모미는 노리코 쪽으로 시선을 옮기는데요. 어머 하고 소리를 내고 맙니다. 왜냐면 사진에 찍혀 있는 게 노리코가 아니었어요. 얘가 성형을 했나 하고 사진을 다시 자세히 보는데요. 아무리 봐도 노리코가 아니에요. 실수로 잘못 보냈나 싶다가도 근데 이게 잘못 보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생각할수록 이상해서 결국 편지 안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요. 근데 신호음만 계속하고 전화를 받질 않습니다. 다음날에도 도모미는 노리코한테 다시 전화를 거는데요. 안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전화를 거는데 여전히 아무도 전화를 받질 않습니다. 그쯤 되니까 도모미도 걱정이 돼요. 그래서 마침 내일이 금요일이기도 해서 도쿄에 사는 도모미는 나홀로 여행을 간다는 생각으로 노리코가 사는 가나자와에 가기로 합니다. 고마스 공항에서 30분 정도 전철 타고 가나자와 역에 도착해요. 호텔 체크인하기에 좀 이른 시간이라서 일단 짐을 락커 안에 보관하고 편지에 적힌 노리코네 집 주소로 택시를 타고 갑니다. 오래된 목조 건물 사이에 새로 지은 듯한 흰색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중에 2층 맨 끝집에 마사아키, 노리코라고 적혀있는 문패가 걸려 있어요. 근데 초인종을 두세 번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도모미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누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양복 차림에 머리를 가르마를 타가지고 빗어 넘긴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도모미를 힐끗 보더니 노리코네 옆집 문에 열쇠를 꽂아요. 도모미가 저기요 하고 혹시 옆집 부부 어디 갔는지 아냐고 물어보니까 남자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옆집 부부를 만난 적이 있냐고 하니까 저번에 새로 이사 왔다고 인사를 하러 왔다고 해요. 그래서 도모미가 가방에서 사진을 꺼내가지고 혹시 이 사람들 맞냐고 물어보는데요. 남자는 사진을 언뜻 보더니만 맞다고 합니다. 맞다고? 도모미는 머리가 아찔해져요. 그리고 그 남자한테 잘 좀 보세요. 정말 이 여자 맞아요? 라고 갑자기 급발진하니까 남자가 표정이 험악해지더니 왜 이러세요? 하고는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이게 대체 뭔 일이지? 그렇게 어안이 벙벙한 채 건물을 나온 도모미 눈에 부동산 중개소 간판이 들어옵니다. 도모미는 중개사무소에 들어가서 내가 친구를 찾아왔는데 집에도 없고 연락도 안 된다고 중개소 사장한테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행히도 노리코의 남편인 마사아키의 근무처와 노리코의 부모님 댁 연락처를 알려줘요. 도모미는 감사하다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노리코네 부부를 아냐고 물어보는데요. 사장은 남편인 마사아키는 만난 적이 있는데 부인은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사장은 도모미한테 혹시 열쇠를 언제 바꿀 건지 대신 좀 물어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중개사무소를 나온 도모미는 바로 노리타의 남편인 마사아키한테 전화를 해요. 노리코를 만나려고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고 연락도 안 돼가지고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서 전화를 했다고 하니까 마사아키는 그러냐면서 근데 노리코가 오늘 친구랑 2박 3일 정도 여행을 떠났다고 말을 합니다. 도모미는 사실 그동안 여러 번 집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아무도 받지 않았다고 하니까 마사아키는 자기는 야근이 좀 많고 노리코도 친정에 가거나 외출이 좀 잦은 편이라서 아마 타이밍이 안 맞은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아무래도 마사아키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한 도모미는 노리코랑 연락 좀 하게 어디로 여행을 갔는지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마사아키는 자기도 노리코가 어디에서 묵을 건지 들은 게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같이 여행 간 친구 이름이랑 연락처라도 좀 알고 싶다니까 마사아키는 자기도 잘 모른다고 지금 업무 중이라 끊어야 된다면서 후다닥 전화를 끊습니다. 도모미는 노리코의 부모님 댁에도 전화를 했는데 역시 노리코의 소식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행을 가면서 남편한테 행선지도 안 알리고 엉뚱한 사람 사진을 친구한테 보내고 근데 또 옆집 남자는 사진 속 남녀 부부가 맞다고 하고 도모미의 머리가 많이 복잡해집니다.
도모미가 여기저기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보다가 같은 대학교 친구인 요코한테 아까 낮에 도쿄에서 노리코를 만났다는 얘기를 들어요. 노리코가 도쿄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왔다가 연락을 했다면서 너한테도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안 받았다고 합니다. 도모미는 요코한테 혹시 노리코가 얼굴이 좀 바뀌었냐고 물어보는데요. 요코는 좀 야이긴 했는데 딱히 바뀐 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도모미는 자기가 지금 가나자와에 있다면서 미안한데 노리코 좀 찾아서 자기가 묵고 있는 여기 호텔로 전화 좀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음날 아침 드디어 노리코한테서 전화가 와요. 도모미는 대체 너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 알고 보니까 노리코는 도모미와 반대로 도모미를 만나러 가나자와에서 도쿄로 왔다고 합니다. 도모미는 너가 나한테 보낸 편지 결혼사진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는데요. 그 말에 노리코가 깜짝 놀라면서 네가 나 결혼한 거 어떻게 알았냐고, 그리고 자기는 편지를 보낸 적이 없다고 해요. 노리코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가나자와로 돌아가려고 했다면서 이따 보자고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도모미가 묵고 있는 호텔 1층 카페에 노리코가 나타나요. 노리코는 도모미한테 아까 했던 얘기가 뭐냐고 물어보는데요. 도모미는 테이블 위에 편지랑 사진을 꺼내 놓으니까 노리코가 그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아니 이거 어떻게 네가 갖고 있냐고 해요. 노리코 말로는 자기가 편지를 쓴 건 맞는데 도모미 너한테 보내려다가 말았다면서 근데 대체 이게 어떻게 너한테 가게 된 거냐고 오히려 되물어요. 도모미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그럼 이거 혹시 네 남편이 보낸 거 아니냐고, 참 경솔한 사람이라면서 아니 어떻게 자기랑 딴 여자가 같이 찍은 사진을 자기한테 보낼 수 있냐고 막 화를 냅니다. 노리코는 한숨을 쉬면서 사진을 집어들더니 이 남자는 자기 남편이 맞는데 옆에 있는 여자는 아키오라고 자기 남편의 전 애인, 아니 현재 애인이라고 해요. 도모미가 놀라면서 뭔 소리냐고 하니까 사실 얼마 전에 이 아키오라는 여자가 자기네 집에 이 사진을 들고 찾아왔다고 해요.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노리코가 도모미한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집으로 아키오가 찾아왔다고 해요. 아키오 말이 자기는 원래 마사키 씨랑 결혼을 하기로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자기랑 헤어지고 노리코 당신이랑 결혼을 한 거라고 해요. 그리고 마사키 씨도 지금 결혼을 후회하고 있고 아직도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노리코는 너무 화가 나서 아키오를 당장 쫓아내려고 했는데 그때 남편 마사키한테 전화가 왔대요. 지금 비가 와서 역으로 좀 데리러 와달라는 전화였는데요. 그래서 노리코는 남편을 데리고 아키오랑 3자 대면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아키오한테 일단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고 자기는 남편을 마중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사키를 만나서 아키오라는 여자가 지금 집에 와 있다고 하니까 마사키는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졌다고 해요. 근데 집에 도착하니까 그 아키오라는 여자가 나가고 없었대요. 그래서 남편 마사키한테 그 여자랑 어떤 관계냐고 추궁을 하니까 마사키는 처음에 말을 안 하다가 계속된 추궁에 결국 아키오랑 결혼을 전제로 사귀긴 했었다고 실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최근에도 가끔씩 만나는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길로 바로 집을 뛰쳐나와서 친정 집으로 갔다고 해요. 그리고 마사키도 맨날 야근을 해서 아마 도모미 너가 집에 전화를 해도 아무도 받지 않았던 거라고 합니다. 도모미는 아 그랬구나 하면서도 좀 이상한 게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왜 옆집 남자는 그 사진 속의 마사키와 아키오를 부부라고 했던 거냐고 물어봐요. 노리코는 자기는 옆집 남자랑 인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 말에 도모미는 그 옆집 남자가 아마 귀찮아서 그냥 건성으로 대답을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리코는 도모미한테 자기네 집에 같이 가달라면서 아무래도 오늘 남편이랑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겠다고 하는데요. 도모미는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 반, 호기심 반에 알겠다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노리코네 집에 가니까 남편인 마사키가 어색하게 둘을 맞이합니다. 집은 깨끗하긴 한데 벽마다 나비 표본이 붙어 있어가지고 도모미는 좀 섬뜩해요. 도모미가 마사키한테 혹시 이 편지 마사키 씨가 보낸 거냐고 물어보니까 마사키는 자기가 보낸 게 아니라고 합니다. 도모미는 편지 안에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데요. 이야기를 들은 마사키는 고개를 저으면서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해요. 노리코는 아무래도 아키오 그 여자 짓이라면서 자기를 약올리려고 한 짓이 분명하다고 하니까 마사키는 그 여자는 그런 짓을 할 사람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말에 노리코가 도모미 너 들었지? 역시 아직도 그 여자를 좋아하는 거라니까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마사키도 대체 무슨 소리냐고 화를 버럭 냅니다. 도모미가 마사키한테
근데 지금도 가끔 그 여자를 만나는 게 맞냐고 물어보니까 마사키는 아키오가 지금 이래저래 정신적으로 좀 힘든 상태여서 얼마 전에는 자살 시도까지 했다고 해요. 최근에도 자기랑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만나서 카페에서 얘기 좀 들어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노리코는 거짓말이라고 하고 마사키는 정말이라고 하면서 막 싸우는데요. 도모미가 둘 다 이러지 말고 차라리 아키오한테 연락해서 이 편지를 보낸 게 맞냐고 물어보자고 합니다. 마사키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면서 아키오한테 전화를 하러 갑니다. 얼마 뒤에 전화를 마치고 온 마사키 말이 아키오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키오가 안 받고 어떤 형사가 전화를 받았대요. 근데 아키오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행방불명이라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 노리코네 집으로 그 형사가 찾아오는데요. 그가 한 이야기를 들은 형사가 도모미한테 편지랑 사진을 잠깐 보여달라고 하고 혹시 이 사진을 보여준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마사키랑 노리코, 도모미의 지문을 채취한 다음에 형사는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도모미랑 노리코도 도모미가 묵는 호텔로 가요. 다음날 아침부터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리는데요. 노리코가 전화를 받더니 도모미가 덮고 있는 이불을 확 거치고는 말을 합니다. 도모미 일어나, 범인이 잡혔대. 노리코네 집 근처에 가니까 순찰차가 몇 대나 서 있어요. 도모미와 노리코는 이게 뭔 일이야 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어제 그 형사가 벌써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한테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형사는 옆집에 사는 남자가 자기가 여자를 죽였다고 자백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피해자는 행방불명됐던 아키우였습니다. 형사 말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주 금요일 밤에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노리코가 도모미한테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집으로 아키우가 왔고 노리코는 마사키의 전화를 받고 집을 나가는데 그때 옆집 남자가 이 집에 침입을 했다고 합니다. 노리코네 집에 침입한 이유가 좀 골 때렸는데요. 남편이 마사키의 나비 표본이 너무 탐나서였다고 해요. 옆집 남자 역시 나비 매니아였다고 합니다. 노리코네 부부가 이사 온 날에 우연히 마사키의 나비 콜렉션을 보고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가슴까지 두근거렸다고 해요. 근데 노리코가 자기는 그때 분명 문을 잠그고 나갔는데 옆집 남자가 어떻게 집에 들어왔냐고 물어보는데요. 형사는 옆집 남자가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었다면서 부동산 중개소에 집세를 내러 갔다가 이 집에 마스터키가 걸려있는 걸 보고 훔쳤다고 해요. 노리코는 중개사무소 사장한테 얼마 전에 마스터키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그래서 열쇠를 바꿔 달기로 했었대요. 도모미도 그러고 보니까 중개사무소에 갔을 때 사장이 열쇠를 바꿔야 되니까 전달 좀 해달라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여튼 그렇게 옆집 남자가 집에 들어와서 벽에 걸려있는 나비 표본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키오가 침실에서 나타나가지고 옆집 남자는 너무 깜짝 놀라서 순간적으로 좀 시끄러워지겠다 싶어가지고 아키오의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이게 소심한 남자한테 흔히 나타나는 발자적 행동이라고 해요. 그렇게 순간 살인을 해버린 옆집 남자는 이제 나비고 뭐고 빨리 시신을 처리하고 알리바이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데요. 그때 식탁 위에 편지랑 사진을 봤대요. 노리코의 얼굴을 모르는 옆집 남자는 아키오가 이 집의 부인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그 편지랑 사진을 챙기고 아키오의 시신을 근처 댐 쪽에 가서 묻은 다음에 친구네 집에 놀러 갔대요. 그리고 다음날 친구네 집 근처에서 편지를 보냈다는데요. 그렇게 하면 피해자가 그날까지 살아있는 게 되는 거니까 자기의 알리바이는 확실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형사의 설명을 들은 도모미가 형사한테 근데 어떻게 옆집 남자가 수상하다고 생각했냐고 물어보는데요. 형사는 편지랑 사진에 어제 채취한 3명의 지문 외에 다른 지문이 나와가지고 어제 도모미가 사진을 보여준 사람들을 찾아가서 일일이 지문을 채취했대요. 그리고 그 중에 옆집 남자의 지문이 사진이랑 편지지에 묻은 지문이랑 일치를 했다는데요. 그래서 옆집 남자를 소환해가지고 추궁을 했더니 술술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형사가 혹시 없어진 게 없는지 확인을 해보라고 해서 노리코는 침실에 있는 보석함을 열어봐요. 그리고 그 안에는 미안해요, 안녕히 계세요 라고 적힌 종이가 있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밤에 노리코가 나가고 아키오가 적어가지고 넣어놓은 거였습니다. 너랑 마사키 씨가 돌아오기 전에 나갈 생각이었나 보네. 좀 더 빨리 나갔다면 살해되는 일도 없었을 텐데. 도모미의 말에 노리코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역시 히가시노 게이고답게 내용이 기발하긴 합니다. 근데 나비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작품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